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코드 번호는 068760입니다. 현재 시각 1월 11일 1시 11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 주가가 장중에 한 4% 정도 올랐다가 다시 이제 음전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 관점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일차적으로 뭐 저항 받을 만한 자리에서는 저항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셀트리온 그룹주도 같이 분석을 진행을 하죠. 근데 셀트리온 이슈가 있었어요. 장이 끝나고 나서 이 항체 치료제가 글로벌 임상 3상을 간다. 근데 셀트리온이라서 제가 이제 이런 거는 썸네일을 굳이 안 붙이려고요. 왜냐면은 셀트리온 쪽에서 셀트리온 주주님들께서 이게 태클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팩트긴 하죠. 셀트리온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삼형제 중에서 막내에 위치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형님들 주주님들이 상당히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이슈는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장이 끝나고 나서 1월 7일이었으니까 금요일에도 뭐 이슈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현재 이달 레키로나주가 이번 달 안에 이제 10개국에서 임상 신청이 예정이 되어 있고 승인 시에 3상 개시가 추진이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댓글로 이제 많이들 달아주셨는데, 네, 셀트리온 주주님들 강성이라서 그렇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근데 셀트리온을 상당히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 19년도, 20년도 계속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항상 13만 원, 15만 원에서 매수를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주장을 하고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었던 종목이고, 네, 합병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있죠. 네, 올해 있는데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합병 이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제약만 오르네요. 그거 뭐야, 셀트리온이랑 헬스케어만 오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네, 문제가 있나요? 저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댓글 공감한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약이 어떻게 보면은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고, 그리고 본주가 이제 셀트리온이죠. 그냥 셀트리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상승 파동에 있어서 가장 탄력이 좋았던 게 제약이죠. 셀트리온 제약이었고, 그 다음에 탄력이 좋았던 게 뭐 비슷했어요. 거의 삐까삐까 했는데 거의 비슷비슷했고, 셀트리온이 이 종목 두 종목에 비해서 좀 못 간 부분이 있죠. 못 간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셀트리온 제약 쪽을 더 많이 매수하지 않았을까요? 네. 셀트리온을 보면서 셀트리온 제약을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그 주체들도 다 이제 그 수급이나 아니면은 어디서 들어왔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다 파악은 하지 않을 겁니까? 그러니까 셀트리온 종목보다 시가총액도 낮고 가격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가격.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움직인 건 맞는데 셀트리온이 36만 8천 원이고 셀트리온이 헬스케어가 16만 5천 원, 셀트리온 제약이 21만 8천 원, 뭐 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많이들 매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하신 분들이 가장 승리자죠. 탄력이 이번 반등 파동에서 상당히 높게 나왔으니까. 딱 이 정도? 뭐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근데 굳이 이제 그 모멘텀에 있어서는 핵심은 셀트리온이다 보니까 그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셀트리온만 모멘텀이 있다라고 해서 얘네 둘이 안 가냐? 얘네 둘이 오히려 더 탄력적인 흐름은 또 보였었던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장중에도 한 7% 고가를 한 번 정도 찍어줬고, 셀트리온이 한 5%, 셀트리온 제약이 한 4%.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좋았던 것 같고, 셀트리온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이런 순으로 이제 탄력이 반등이 잘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글쎄요. 제가 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 제약이 다 누구나 다 보시면 차트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셀트리온이 그 저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올라왔죠? 거의
72%,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저점 대비 해서 저점 대비 한 116%,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도 한번 재볼게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177%. 그러니까 이 탄력에 같이 같은 똑같은 모멘텀을 해서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170%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 120%고 셀트리온이 77%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셀트리온 제약을 이제 매수를 한 거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도 탄력이 그래도 셀트리온 제약이 좋더라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못 오르니까 좀 답답한 건 맞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조금 뭐 가는 차이가 있어도 근데 떨어지면 안 되는 자리들도 있죠. 좀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하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설명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셀트리온 제약이 무너지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아니면 셀트리온이 따라갈까?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쉽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차트 흐름에 있어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좀 약간 정석적이었고, 반등 같은 경우에도 가장 정석적이었다. 사이클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못 채워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인 특징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흐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가를 한번 낮췄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이 파란 이 하락 추세선이라고 하죠. 이게 약간 박스권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아래 위로 어느 정도 이게 채널이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좀 돌파해줘야 되겠죠.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탄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삼상 모멘텀도 있지만 어쨌든 주요 일정이 있죠 지금. 11월 13일 수요일 날 코로나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가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시장 참여자들은 아마 주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는 이제 지지선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여기가 지지선은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추세가 이런 식으로 뭐 쌍바닥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를 지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지지를 잘 해주는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이거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이유는 셀트리온 제약도 그거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갈리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차트를 위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거 로그 눈금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죠. 로그 눈금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아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저점을 살짝 이탈하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해줬죠. 근데 참 예매하네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까지는 갔어요. 여기가 저는 실질적으로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런 구간들이. 이런 구간들이 단기적으로 올라가면은 많이 올라간다라고 했으면은 24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는 있을 텐데, 과연 여기는 무조건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죠. 조정이 뭐 얘네들이 그 셀트리온 형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이끌고 있다라고 느낌은 안 받지만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좀 이탈이 나오고 나서 좀 지켜주니까 좀 상승이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지켜줘야 되는,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땐 또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좀 지켜줘야 되는 구간들이 좀 명확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저항받았던 구간들이 있고 지지를 좀 받아줘야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지지를 좀 조금이라도 받아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려줘야 좀 추세를 살려놓는 거거든요. 추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1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 흐름인데,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 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저가를 테스트하거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추세가 깨지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뭐 저는 깨진다고 하더라도 반등은 꾸준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유리한 자리에서 이제 잡아야 되는 이제 그러니까 역추세 거래랑 추세 거래를 하는 거랑 역추세 거래랑 하는 거랑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선이 깨지고 나서 이제 반등하는 게 이제 역추세 거래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지지선에서 반등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자리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지금 자리는 어떻게든 아슬아슬하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좀 장대 양봉으로 지켜주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조금은 안심을 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겠죠. 근데 과연 수요일에 나오는 항체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가 어떤 식으로 공개가 될지 어, 그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거를 그 전에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리뷰하는 종목들 중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아요.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뭐 쉽사리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게 있는 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리뷰하는 종목들 중에서 근데 이게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시는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항상 오히려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는 기대감 소멸로 인해서 주가를 조정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리스크를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 지지선에서 이제 또 매매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나. 근데 뭐 나는 뭐 분할 매수를 할 거야. 이 종목의 가치를 믿고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적으로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 갭 차이가 상당히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이격도라는 걸 있잖아요. 이격도가 상당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음봉 자체도 이 상승도 상당히 강했지만 상승이 한 4%, 60분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한 4% 정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오늘. 근데 이 음봉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형성이 된 음봉도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매수세랑 매도세가 굉장히 치열하다. 근데 여기서 한순간에 매도세가 갑자기 매도세가 더 강하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게 되면은 좀 다시 빠져나왔다가 밑에서 이제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주의할 필요는 있겠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셀트리온의 움직임도 항상 주목을 하시면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가 당연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를 이제 지지선으로서 판단을 할 겁니다. 뭐 나는 어떤 뭐 패턴에 있어서 한 여기가 뭐 쌍바닥 관점에서 돌파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지지받으면 더 가겠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다양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지를 받아줘야 되겠죠. 1차적으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도 형성이 되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항과 저항 저항. 근데 최근에 오랜만에 오늘 여기 돌파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지지를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야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더 탄력성 있게 올라가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만약에라도 실패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저점보다는 조금 밑에서 반등을 보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받는지를 잘 보자. 36만 7천 원대 이 근처에 어딘가에서 지지를 좀 받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대응할 필요도 있죠.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셀트리온이 모멘텀이 있죠. 분명하게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모멘텀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해외 임상 3상까지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하지만 이게 지금 좀 아슬아슬한 부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셀트리온 그룹주는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제약바이오주 위주로 이제 그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제약바이오 특징이 그거죠. 불안전 자산. 그러니까 뭐 성장주, 뭐 가치주 이런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이제 조금 가장 그런 대표적인 섹터가 제약주인데 제약이랑 뭐 바이오 제약인데 제약 바이오인데 근데 이제 달러가 오늘 그 금요일부터 목요일부터 반등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렇게 강세 요인이 되었던 거는 유동성이 많이 이제 풀렸기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끝없이 이제 올라갔던 이유의 모멘텀이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달러가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커플링이에요. 달러랑 원 달러 환율이랑 종목들 그 뭐냐 주요 지수랑은 어느 정도 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달러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왔죠. 예, 끊임없이 하락 추세를 보여오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조금 달러 같은 경우에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니면 월봉 정도로 보시게 되면은 달러가 조금 여러 차례 지지와 저항을 체크했던 가격대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저는 뚫리기 전까지는 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이제 만약에 지지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조금 그 달러가 달러의 상승 그 가격 범위를 어느 정도 한 4%에서 5% 정도는 열어둬야 돼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저점을 잡았을 때가 이때였단 말이에요. 그 저점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저점을 그러니까 코로나 3월달 그 팬데믹 때 달러가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그 폭락을 1,400 뭐 이렇게 갔을 때 그 코스피가 이때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계속해서 달러는 흘러내렸었죠. 근데 그러다가 지금 지지선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바라봐야 될 거는 여기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음 저항 레벨까지는 열어준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지수나 아니면 그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좀 달러의 움직임이나 원 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주시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볼 수 있는 곳이 그 몇 번이었죠? 0742. 네, 0742. 네, 원달러 환율이 반등을 했죠. 네, 지금 이게 쌍바닥이냐? 쌍바닥은 결국에는 1110원까지 올라가야 쌍바닥이 되는 건데 어쨌든 저점을 낮추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셀트리온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시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현대차가 많이 안 빠지는 이유는 현대차나 뭐 이런 삼성, 예, 삼성에서 조금 오늘 탄력을 보이다가 좀 덜 빠지는 이유는 근데 빠질 겁니다. 예, 분명히 빠질 거예요. 빠지긴 할 텐데 1차적으로 그 전반적으로 이게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주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베팅을 했던 건데 달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이런 하락 추세도 벗어났죠. 어떻게 보면은 예. 추세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갔었으면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지금의 돌파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지받게 되면은 이런 구간까지 또 열어두니까 그러면 또 그 주식으로 몰렸던 투자자들이 또 안전자산으로 이제 몰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지금은 좀 리스크 요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티리온 제약 지켜줘야 될 구간들은 지난주에 지켜줬지만 아직까지 안전하지 않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뭐 좀 보수적으로 해도 물량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셔도 상관이 없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제가 이제 좀 조정이 이때 당시에 더 많이 올 거라고 했었어요,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더 많이 여기서 반등을 본다고 가격대도 정확하게 찍어줬죠. 가격대도. 그러면서 반등을 잘 해줬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라면은 여기를 다 먹진 못했을 겁니다. 예, 중간에서 팔았겠죠. 이 고가나 아니면은 그 전에 밑에서 팔았겠죠. 한 이 정도쯤에서 팔았을 텐데 그 다음에 이후에 그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저가라고 생각해 볼 만한 가격대가 여기가 한 군데가 있었고 여기를 이탈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서 다시 잡는 거죠. 밑에서 잡는 건데 여기서도 반등이 약해.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즉각적으로 반등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반등이 약해. 이러면은 뭔가 이상한 거죠. 네, 조금 힘이 약하다라고 판단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죠. 네, 그래서 뭐 물량 조절 항상 좀 약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상승을 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량 조절을 할 필요는 있다. 그거는 달러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는 전반적으로 성장주나 아니면은 미래의 그런 성장을 담보로 한 주식들이 좀 많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그런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라가요. 자,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많이 올라갔던 이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근데 이게
만약에 달러가 반등하게 되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좀 안전한 자산, 안전자산, 달러나 아니면 금, 아니면은 뭐 그나마 주식 중에서도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주들에 이런 데에 좀 더 많이 몰려가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항상 살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밑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뭐 걱정은 없겠죠. 이런 데서 잡았다라고 하면 걱정은 없겠지만 조금 밑에서 잡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있는 지금 국가놀이하는 흐름에 있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내가 머리에서 못 판단을 하더라도 조금 어깨 부분은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어깨 부분이 발생이 될지 좀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다라고 확실하게 떨어진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인지하기까지는 결국에는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고가는 나왔구나 판단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다리면 또 이거 차이가 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19만 원대, 그다음에 20만 원, 네, 20만 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퍼센테이지가 엄청나니까 이 안에서 조금 먼저 시그널을 관찰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호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월 8일, 1월 7일, 그리고 오늘 1월 11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UST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7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900원, 손절가 6,450원으로 이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